안녕하세요. 세계가 지금 양쪽 진영으로 나누어져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것은 사회주의와 공산주의가 아니고 세계화 세력과 자국 중심 세력으로 나누어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최근 들어서 자꾸 탑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거 눈치채셨는지 모르지만 근데 보통은 내셔널리즘이라는 거는 보수당 쪽에서 주장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트럼프가 대표적으로 있고, 그리고 세계화 세력은 사회주의 쪽 사람이다. 그래서 진보적이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사회당, 미국적으로 얘기하면 민주당 쪽 그런 정파라고 볼 수 있지요. 그런데 이걸 아셔야 되는 것이 이 양쪽 다 지배하는 세력은 누굴까? 그것은 자본을 진 세력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제가 몇 가지 시작하면서 놀라운 것들을 좀 몇 개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것은 중국이 지금 4년간 미국 언론계에 뿌린 돈에 그것을 보면은요. 이것이 어마어마한 액수를 지금 2016년 11월부터 뿌렸다고 그래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월스트리트 저널도 그렇고 워싱턴 포스트도 그렇고 기타 등등 그렇다고 그럽니다. 이거는 차이나 데일리라는 공산당 대외 선전용 영자 신문에 나온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돌아가는 세계가 과연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런 게 궁금하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로마 회의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1968년도에 세계의 탑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로마 회의를 열었는데 거기서 10개의 왕국, 이게 사실은 바이블에 나오는 그런 단어라고 그러네요. 10개의 왕국이. 그래서 이렇게 나눴는데 한반도는 중국의 꼬리 부분에 약간 붙어 있지 않나, 이런 모습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1968년부터 앞으로 장차 한반도는 중국 쪽에 붙은 세력이 되지 않을까라고 추측을 할 수 있겠죠. 그랬는데 이것은 1973년도 지도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한국을 일본에 묶어서 제3권역으로 포함시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탑에 있는 사람들도 때에 따라서는 이렇게 조금씩 변화할 수 있다는 소리겠죠. 그런데 이게 2009년도 유엔에서 발표한 새로운 천년 개발 계획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서는 또 중국과 같은 색깔을 띠고 있어요. 한국이. 그렇게 되면 한국이 지나치게 또 발달을 하면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거는 지금 양쪽 정당을 쥐고 있는 게 바로 이 자본 세력이기도 한 강남좌파스러운 홍석현 씨잖아요. 그런데 2017년 1월 달에 디지털 민주주의로 새 국가를 만들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뉴 월드 오더 같은 거죠. 근데 디지털 민주주의라고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전자식을 사용해서 어떻게 써든지 정치권에 원하는 세력이 들어가게 하겠다 이런 거겠죠. 이 홍석현 세력은 양쪽 진영을 다 넘나드는 그런 세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중국이라고 그러면 과거에는 이렇게
명나라 시대의 빨간 선입니다. 청나라 시대에는 더 큰 세력이 됐습니다. 이렇게 분할됐다고 그래요. 근데 청나라 시대보다 조금 위축된 것이 바로 현재 중국의 영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라색으로 칠한 이 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을 말하자 하더라도 굉장히 변화무쌍할 수 있다는 거죠. 앞으로도. 그래서 이것은 세계의 석학이 예언한 중국 분할 지도라고 그랬는데 중국을 분할시키고자 하는 것은 어떤 시점에 이르러서 중국이 지나치게 강하게 돼서 세계 통제를 하기에 조금 불편하다. 그럴 땐 분할시키기도 하겠죠. 그때에 이렇게 분할시킨다. 이게 아마 트럼프가 추진하는 아마 그런 지도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한반도를 보면 만주 지역이 있고 한반도가 있습니다. 근데 한반도는 이미 통합 내진 통일 내진 연합 그런 형식을 띠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이런 상태를 보자면. 근데 중국은 굉장히 작아졌죠. 그죠? 그리고 티벳이 있고 독립을 하고 터키스탄이 또 독립을 하고 몽골리아가 독립을 하고 뭐 홍콩도 지금 분할되고 뭐 이래가지고 중국은 상당히 작은 규모로 돼 있네요. 그죠? 그래서 과연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까? 그것은 뭐 일반 사람들은 뭐 추측을 할지언정 그렇게 확실히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게 중국 내에는 유태인들이 들어가 있는 역사가 있습니다. 유태인의 역사를 보면은요, 유럽에서는 스페인에서 고난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이 네덜란드로 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스페인과 유대인은 별로 스페인은 또 캐톨릭으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유대인과는 별로 사이가 그 당시에는 안 좋았단 말이죠. 역사적으로 볼 때. 제가 왜 그 얘기를 하냐면 스페인 독감으로 스페인 사람들이 많이 죽음을 당하게 되죠. 뭐 그 원인은 둘째치고 근데 아무튼 중국 얘기를 하자면요. 중국의 상하이는 나치의 박해를 피해온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다고 그래요. 1930년대에. 그러니까 상하이 쪽에 유대인 그룹이 살았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제수잇 있죠. 제수잇 선교사가 마테오 리치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제수잇은 비록 로마 카톨릭과는 사이가 안 좋은 때가 있었어요. 지금은 또 안 그렇죠. 지금의 로마 교황이 제수이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태로는 안 그렇지만 그 전까지는 로마 카톨릭과 제수이 사이는 그렇게 좋았다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제수이트가 중국의 자리를 일찌감치 자리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중국의 유대인과 접촉을 한 것도 제수잇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중국에 대해서는 상당히 복합적인 눈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짧은 견해로 더 깊이 들어가기에는 좀 무리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제가 맨 처음에 얘기하듯이 미국 민주당 쪽하고 미국 보수당 쪽은 서로 추구하는 바가 다르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민주당 쪽에서 빌 게이츠 이런 쪽에서는 스마트 시티 한국도 그렇잖아요. 스마트 시티를 추구하고 그다음에 인구 축소 전략 그리고 신세계 질서 이런 걸 얘기를 하면서 그게 아젠다 2030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결국은 이것은 오엘리안식의 파시즘을 이용하고 이 세계화 세력은 공산주의 진영도 쥐고 있고 자본주의 세력도 쥐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특징이에요. 그런데
또 하나의 특징을 보자면요. 이 제수이트들은 개신교를 말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점을 현재 보면은 제수이트라고 하는 문재인 정부 하에서 있고, 그리고 뭐 2차 그 웨이브를 지금 그 코로나 사태를 일으켰다고 볼 수 있나요? 아무튼 코로나 이제 2차 웨이브가 지금 진행되고 있고, 거기서 보면은 개신교 교회들과 개신교 교회와 그 굉장히 대척 관계에 있어요. 특히 그 박원순 시장 쪽에서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물론 사회주의 쪽에서는 종교를 없애자 이런 쪽이에요. 무정부주의적인 쪽이 가까워 있죠. 그런데 이제 특히 종교 중에서도 개신교를 없애자 이런 쪽으로 가 있단 말이죠. 근데 이제 개신교 세력이라는 거는 미국 공화당의 주축 세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한국에서도 지금 종교 전쟁이 어떤 의미로는 일어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저도 몰랐는데 말이죠. 뭐가 있냐면 그 유대인의 율법이 항상 옳다고 볼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그 율법 중에서도 그 오래 전에 있었던 그 부족스럽게 있었던 그 지역에서 그러니까 많이 그 이집트에 가서 고난을 받고 그런 입장에서 어떻게든 민족끼리 살아야 된다. 그래서 민족주의가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런데 그 율법을 보면은 그 당시에는 뭐 그게 맞을 수 있어도 그 현대 개념으로 와서 굉장히 이상한 것들이 참 많이 있단 말이죠. 가령 그 당시에는 일부 다처로 있어야만 어떻게 그 부족이 생존할 수 있다, 살아갈 수 있다, 미래 세계의 그 혈통을 더 늘릴 수 있다, 이런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부 다처 쪽으로 갔었잖아요. 그 유대인의 역사를 보면 그 왕 중에서 여러 그 여자를 취하고 그런 얘기가 나오죠. 그런데 제가 이거는 최근에 본 건데 그 유아성애가 유대인 율법에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죠. 근데 이상하게도 미국 민주당 쪽 사람들이 이렇게 소아 성애에 관심을 많이 두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게 어떤 그런 쪽의 전통을 따라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진짜 완전히 디스토피아를 추구하는 쪽이 이 세계화 세력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회를 혼란시키고 뭐 이런 쪽으로 막 간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지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